안녕. 안녕. Yeah. You can do it next time. You can do it next time. Maybe. Yeah, maybe. Mine was an empty bar. Yeah. Yeah. 15 kilos. Yeah. Back a little bit. Good. Okay. Bend your knees. That's it. Good. Now, touch my hand to your chest. Good. Now, when we get back to here, we're going to jump and pull our head over the bar. Jump. Jump. That's it. Use your legs. Yes. Yes, bud. Jump. Swing. Jump. That's it, bud. Smooth. Swing. Jump. Very good. Rest. Relax. Easy, medium, hard, not easy, medium, good, perfect. Have a drink. So, your workout, 21, 21, 15, 15, 9, 9, done. Easy? Good. Have some water, have a little break. Don't need this thing. Don't need this thing. So just 50 minutes. 할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앞서 보셨다시피 제가 요즘 크로스핏에 완전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운동 관련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찍기에 앞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크로스핏도 시작한 지 이제 3개월밖에 안 됐고 전문 지식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인스타그램에서 무물을 종종 해요. 무물의 3분의 1 정도가 몸매 관리, 다이어트, 식단, 아니면 운동 이런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다이어트 이런 관련 영상을 찍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었는데 이거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이 질문은 끝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하는 말이 제가 생각하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제 방식대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문 지식을 공유해드릴 수 없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 몸매 관리라든지 다이어트 뭐 이런 질문들은 제가 운동을 하기 전부터 정말 꾸준히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조금 놀랐던 점이 있어요. 정말 당연하게 저한테 언니는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세요? 언니는 식단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질문 자체가 제가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식단 관리를 한다는 전제하에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다이어트랑 식단 관리가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에 되게 놀랐고,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이어트라는 거를 해본 적도 없고 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다이어트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살을 한 번도 안 쪄봤으니까 그러겠지, 그냥 체질이 저러니까 저 배부른 소리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제가 평생 동안 살이 안 찌는 체질인 줄 알고 살았어요. 사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진짜 막 학교에서 유명할 정도로 많이 먹었었어요. 짜장면이랑 짬뽕을 한 그릇씩 먹고 후식으로 햄버거 세트를 먹었을 정도로 책가방을 메고 간식 가방을 따로 메고 다닐 정도로 그냥 매일매일 먹을 거를 입에 달고 사는 애였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제가 살이 안 찌는 체질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호주로 워홀을 오게 됐어요. 세컨 비자를 따려고 토마토 농장에 들어갔어요. 살이 엄청 찐 거예요. 근데 얼마나 쪘냐면 15kg가 쪘어요. 45kg 정도에서 60kg까지 제가 2달 만에 살이 찐 거예요. 몸무게에 관심이 없어서 원래 평소에 몸무게를 잘 안 재요. 1년에 몸무게를 한 번, 2번 잴까 말까 해서 제가 15kg나 찐지 몰랐어요. 그만큼 찔 때까지도. 근데 이제 옷이 안 맞으니까 아, 내가 살이 쪄긴 쪘구나라는 거 알았죠. 그리고 이제 15kg나 찌면 사람 외형이 변하잖아요. 같이 사는 친구가 이제 체중계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사는 친구들이 다 그 체중계를 한 번씩 사용을 했어요. 사용을 했는데 몸무게가 60kg가 나온 거야. 당연히 그 체중계가 고장난 줄 알았어요. 왜냐면 나는 평생 동안 앞자리가 4에서 바뀐 적이 없는데 진짜 너무 놀랐어. 진짜 놀랐긴 했지만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이어트라는 거는 제가 과체중이고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하는 게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체중 감량이라는 게. 그리고 제가 운동선수도 아니고, 물론 그게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날씬한 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의학적으로 제가 뭐 건강에 이상이 있을 정도로 몸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162에 60kg면 문제가 있을 정도로 비만은 아니잖아요. 살을 빼야겠다, 막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 그냥 내비뒀는데 1년 동안 진짜 서서히 빠지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원래 몸무게로 돌아왔더라고요. 전혀 다이어트는 하지 않았고요.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식단 관리를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저녁에는 감자탕을 먹고, 그리고 후식으로 딸기 케이크를 먹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제 뭐 사람들한테 뭐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막 식단 관리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이어트 식단 관리 뭐 해야겠죠? 근데 저는 제가 스스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 사실 한국의 기준이 너무 각박하다고도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여자들이 대부분 다 앞자리가 4인 걸 원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다 키가 다르고 체질이 다른데 앞자리가 다 4여야 되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제가 60kg까지 쪘을 때도 저는 마찬가지였어요. 왜 내가 앞자리가 꼭 4로 유지해야 되지? 너무 마른 몸을 선호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마름의 목적에서 하는 식단 관리나 다이어트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살이 안 찌는 체질이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조금 많이 해서 그런가라고 싶기도 한 게, 제가 초등학교 때는 태권도를 다녔었고요. 근데 뭐 한국에서는 태권도 다니는 거 약간 국룰이잖아요. 중학교 때는 합기도를 다녔어요. 그래서 둘 다 검은 띠를 땄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헬스도 잠깐 했었고 요가도 잠깐 했었고요. 그리고 대학교 때는 뭐 등산도 다녔었고 홈트레이닝도 했고 헬스도 했고 운동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운동을 쉬었던 기간들이 있긴 했지만 항상 운동을 하려고 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다가
세컨 서드 비자를 따는 동안에 농공장 일을 했잖아요, 계속. 그러고 제가 다시 브리즈번으로 돌아왔을 때 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케이크 공장을 다니게 됐어요. 체력적으로 엄청 필요한 일이잖아요, 육체 노동의 강도가. 그래서 그런 일을 할수록 운동이랑 멀리 하게 되더라고요. 운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돈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한참 오버타임을 진짜 많이 했어요. 10시간, 12시간 이렇게 일을 해버렸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내 시간도 없을 뿐더러 제가 이제 돈이랑 건강이랑 맞바꾸게 된 거예요. 농공장 3개를 거치면서 발목이랑 무릎이랑 허리가 완전 다 나가버렸어요. 제가 원래는 걷는 걸 진짜 좋아하고 산책을 진짜 좋아하는데 막 10분 이상 걸으면 발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못 걷겠는 거예요. 그 정도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매일매일 그 발목 보호대랑 무릎 보호대를 차고 다녔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몸이 안 좋아지니까 이게 극복하려는 운동을 시작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좀 회복 기간을 가져야 되는 정도가 됐어요.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운동을 좀 시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제가 이제 바로 크로스핏을 등록을 해서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됐죠. 사람들이 막 저한테 언니 그 복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질문을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사람이 정말 다 체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뭐 이 사람을 보고서 아, 나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 사람 루틴을 따라한다고 해서 그 몸이 그대로 되지 않거든요. 사실 저는 비키니 영상이랑 그 하울 영상에서 보여줬던 그 복근 있잖아요. 전 그때 당시에 그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숨쉬기 운동만 하고 있을 때였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항상 그 배가 그런 모양이었어요. 체질상 저는 근육이 되게 잘 붙는 체질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크로스핏을 시작한 지 이제 3개월 차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는 11자 복근이 있었는데 2달째 되니까 가로로도 선이 생기더라고요. 사람마다 근육이 잘 붙는 곳이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운동 막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막 어깨 근육이 잘 붙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허벅지 근육이 엄청 잘 붙는 분들도 있고 제 운동 목적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한테 몸매 관리 어떻게 하세요? 라고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 제 운동의 목적이 몸매 관리였던 적이 없어요.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운동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진짜 세지고 싶거든요. 웃길 수도 있는데 내가 내 몸을 지킬 정도로 힘이 세지고 강해지고 싶다.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고 싶다는 게 제 목적이에요. 물론 멋진 몸매를 갖는 것도 좋죠. 왜 저라고 안 좋겠어요.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몸을 얻으면 되게 뿌듯하고 좋죠. 근데 그거는 동기부여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보여지는 몸이라는 건. 저는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너무 많은데 체력적으로 그게 따라주지 않을 때 엄청 속상하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 나이로 31살인데 30살이 되면서 진짜로 몸이 좀 많이 지치고 힘든 게 느껴지더라고요. 최대한 천천히 늙고 싶어요. 물론 자연을 거스를 수는 없겠죠. 어떻게 인간이 늙는 거를 멈출 수 있겠어요. 저는 최대한 천천히 건강하게 늙고 싶단 말이에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냥 딱 하나. 운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크로스핏을 추천을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뭐 운동 초보자도 크로스핏을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약간 크로스핏이 엄청 힘든 운동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악명이 높잖아요. 실제로 엄청 힘든 운동이 맞고요. 근데 운동 초보자도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어떤 운동이든 다 똑같아요. 이건 크로스핏뿐만 아니라 어떤 운동이든 운동을 가잖아요. 본인이 초보잖아요. 누구도 본인한테 고수의 동작과 고수들이 하는 무게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가든 초급자는 초급자에 맞는 운동을 컨설팅을 해주고요. 자기한테 맞는 플랜을 짜준단 말이에요. 저 운동신경도 없고 뭐 초보자인데 어떻게 할까요? 운동신경은 운동을 하면서 기르는 거예요. 체력이 없는데 어떻게 운동하죠? 체력도 운동을 하면서 기르는 거예요. 당연히 운동을 안 하니까 체력이 없고 운동신경이 없죠. 본인이랑 맞는 운동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비면에서 본인이랑 맞는 운동을 하시고 얼마 전에 그 책 추천 영상에서 언니에게 보낸 행운의 편지라는 책을 추천을 했는데요. 그 책에 수록돼 있는 편지 중에 한 통을 보고서 너무 제 생각이랑도 비슷하기도 하고 너무 감명받았고 제 운동에 되게 동기부여가 됐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사실 격투 같은 호신술을 배워 싸우는 능력을 기르자. 그게 안 되면 깡이라도 키우자는 흔히 듣는 말이잖아요. 사회가 여성에게 더 씌운 예쁜 수동성에서 벗어나 직접 싸우는 여성이 되기 위해 신체 능력을 키우는 것. 꾸준한 운동과 훈련을 통해 여성을 옥죄는 금기와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고 친구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부위별로 소개해보는 간단한 장문 시간을요.
98%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몸의 겉모습과 관련한 답이 대부분이었다는 걸 기억합니다. 다리가 가늘고 곱게 뻗은 편이다. 종아리와 발목이 굵다. 팔뚝살이 처져 있다. 쇄골뼈가 예쁘다 같은 에이고가 특수한 경우는 절대 아니었어요. 저는 다른 강의에서도 비슷한 답을 정말 많이 봐왔고 그건 오랜 세월 저의 대답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운동을 즐기고 꾸준히 해온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를테면 자전거를 시속 20km로 탈 수 있는 달이다. 팔굽혀펴기를 11개까지 한다. 1km를 뛰고 나면 통증이 와서 쉬어야 하는 평발이다. 같은 주로 몸의 기능에 집중한 답을 들려주었어요. 나의 몸을 보여지는 몸으로서 인식하는 것과 그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아도 기능하는 몸으로서 인식하는 건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보여지는 몸보단 기능적인 몸을 더 맹렬하게 욕망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 팀 스포츠의 세계에 꼭 발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요즘은 어느덧 운동하는 여자의 몸도 대상화되기 시작했더라고요. 근육 성골이라고 근육의 급을 나누고 조각 같은 등 근육이라고 미적 품평을 하며 새로운 방식의 예쁜 몸에 공격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어요. 이렇게 늘 세상이 반발짝씩 앞서가며 여성의 몸에 맹공을 퍼부으면 제 아무리 굳은 심지라도 흔들리는 순간이 생깁니다. 앞에서 전쟁을 완벽히 끝내지 못했다고 한 건 그 때문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흔들려요. 여자다운 예쁜 몸을 욕망하는 데에서 벗어났나 했더니 멋진 근육이 나타난 거예요. 일말의 진실을 포함하고 있는 거짓말에 더 속아 넘어가기 쉽듯이 기능적인 몸이라는 포장을 한 보여지는 몸이라는 환상은 더 강렬하더라고요. 어쩌면 저는 평생 보여지는 몸에서 완벽히 못 벗어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전쟁이 되고 살짝 다툼 정도로 끝나는 것은 축구 덕분이에요. 겉모습이야 어떻든 개의치 않고 오직 이기겠다는, 오직 한 골을 넣겠다는, 오직 이 운동을 잘하고야 말겠다는 욕망에만 이글이글 타오르는 여성들과 뛰다 보면 금세 흔들림이 잦아들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여성들과 협력해서 골을 넣는 것뿐인 세계에 머무는 시간들이 제 몸에 끈덕지게 달라붙는 사회적 시선을 떨쳐내주곤 합니다. 그리고 그 감각이 쌓일 때마다 사회적 시선에 대한 방어력이 눈금을 타고 조금씩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마음껏 소리 지르고 마음껏 인상 쓰고 마음껏 크게 웃으며 뛰는 일은 정말 기절할 정도로 재미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진 줄도 몰랐던 내 몸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죽어도 안 될 것 같던 일들을 결국 해내는 몸에 놀라고 몸을 새롭게 소개할 언어를 찾아가는 것은 더욱 재미있습니다. 정말 짜릿해요. 꼭 축구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축구든 풋살이든 배구든 농구든 핸드볼이든 그 무엇이든 이제 응원석에서 내려와서 운동장 귀퉁이에서 걸어나와서 운동장의 한가운데를 단호하게 밟는 순간 펼쳐지는 넓은 세계를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즐거울 거예요. 그 세계에서 우리 또 만나요. 앞서 보여드린 운동 브이로그를 보고서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다니는 체육관에는 거울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점이 너무 좋아요. 거울이 없는데 자세는 어떻게 보나요? 근데 어차피 크로스핏은 트레이너가 항상 있거든요. 항상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돌아다니면서 다들 자세 교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거울이 필요가 없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운동을 가요. 화장도 안 하고 당연히 땀도 뻘뻘 흘릴 거고 얼굴도 당연히 일그러지겠죠. 근데 거울이 있는 운동하는 곳에 가면은 나도 모르게 곁눈질로 계속 거울을 보게 되고 거울 속에 있는 내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외적으로 예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가요? 운동에 있어서? 운동할 때 왜 내가 외적으로 정돈되고 예쁜 모습을 보여야죠? 그게 불가능할 뿐더러 그래야 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 책에서도 말했다시피 운동의 목적을 보여지는 몸으로 하다 보면 저는 그 운동이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를 더 많이 봤거든요. 바디 프로필 찍는 게 굉장히 유행이 됐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면서 극단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운동의 목적은 건강해지려고 하는 건데 그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는 과정이 과연 건강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주변에서 바디 프로필 찍는 사람들을 봤을 때 바디 프로필이 끝나면은 막 여태까지 못 먹었던 거 막 한꺼번에 막 다 먹고 막 다시 막 하루 이틀 만에 막 엄청 다시 막 몇 킬로씩 쪄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경우도 종종 봤거든요. 딱 그 바디 프로필이라는 목적을 달성을 하고 나면 그 뒤로 또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몸의 기능이라는 거는 계속 발전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하는 몸이 목적이 되면은 보여지는 몸이 목적일 때보다 운동이 덜 지치더라고요. 바디 프로필 하나만 보고 극단적으로 식단을 한다던가 잘 먹지도 못하는데 막 과한 운동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바디 프로필 찍고 그 뒤로는 운동이 꼴도 보기 싫어지고 다이어트가 꼴도 보기 싫어지고 이런 결과를 낳는 것보다는 그냥 운동 자체를 즐기고 계속 하다 보면 그런 몸도 당연히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운동을 하다 보면 당연히 몸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보여지는 몸을 지향을 하다 보면 포토샵으로 만든 몸을 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결국에는 운동으로 만들어지는 몸이랑 포토샵으로 만들어지는 몸이랑은 달라요, 여러분. 운동을 하면 당연히 근육이 생기고 몸이 울퉁불퉁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게 멋지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운동을 해서 노력해서 만들어낸 결과잖아, 이 울퉁불퉁한 근육들이. 제가 정말 놀랐던 부분은 운동을 하다 보면 다리 근육이 생기잖아요, 종아리 근육이. 그 종아리 근육을 죽이는 주사를 또 맞더라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몸은 건강하고 운동을 해서 만들어진 몸이 아니라 실제로 만들 수 없는 환상 속에 있는 포토샵으로 만드는 몸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보여지는 몸에 집착을 하다 보면. 미디어에서 만들어낸 그 보여지는 몸이라는 거는 사실 포토샵으로 만들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몸이에요. 엉덩이랑 허벅지 근육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허벅지는 뭐 꿀벅지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 근육이 갈라지는 건 싫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 울퉁불퉁한 거 없이 매끈하지만 운동한 몸. 그런 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왜 그런 몸이 아름다운 몸이 되어야 하는지도 전 잘 모르겠고요. 굶는다거나 극단적인 식단 관리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과식하고 막 콜레스테롤 많은 음식 막 이런 것만 드세요,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원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히 운동하고 건강한 몸을 갖는 게 제가 바라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고서 저와 같은 생각이나 저와 같은 목적을 가진 분들이 생긴다면 전 되게 기쁠 것 같아요.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